네, 이번 시간에는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실은 그러니까 태아보험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 보험에다가 태아보험을 추가를 한 것이 태아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태아 특약이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한번 태아보험 위주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태아보험, 이제 오해와 진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출산 전에 꼭 가입을 해야 되냐? 그 얘기는 결국엔 태아보험 꼭 해야 되냐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태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죠. 참고로 얘기하면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쌉니다.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싸고요. 그래도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가장 큰 질병이 언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출산이라는 이벤트를 한번 봐볼게요. 출산이라는 이벤트.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애가 정상이면 그때부터 아플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성인이 돼서 50세 될 때까지 사실은 이때 말짱하다라고 하면 아플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 보험보다도 성인 보험을 더 들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도 어린이 보험 때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것 때문에 들어놓는 건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때 생기죠. 출산 때. 출산 때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출산이라는 것이 우선은 아기 때 어떤 선천성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출산해서 정상이긴 한데 저체중아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하루 들어가는데도 수십만 원이 합니다. 열흘만 해도 몇백만 원이 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보험보다는 태아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이때 괜찮으면 그냥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지하는 건 극단적인 거고 그냥 갖고 가죠. 근데 태아보험 이제 1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출산을 하죠. 그때 만약 이럴 경우는 계속 갖고 가야죠. 왜냐? 아팠을 때는 혹시라도 선천성 질환이 있다.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태어났을 때 괜찮을 때는 담보 같은 거 삭제해도 됩니다. 근데 태아보험 때 웬만하면 담보 다 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험이란 게 처음에 중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삭제가 가능해요. 담보가 증권을 보면 이렇게 수십 가지 이렇게 나오죠. 암, 뇌졸중, 질병 수습이 상해 수습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울 수가 있어요. 몇 달 뒤에 지울 수가 있어요. 추가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태아보험 때 출산이라는 것이 우선은 유전적인 질병 아니면 선천성 질환 아니면 태어나면서 이게 아기가 뭉개져서 나오죠. 자연 출산을 하면 아기가 이 좁은 엄마의 몸을 통해서 골반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제 쪼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가 머리도 막 찌그러지고 저희도 애들 태어날 때 머리가 찌그러져서 나왔더라고요. 나중에는 키우다 보니까 동그라져서 나오긴 하지만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출산이 게 의외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옛날 불과 100년 전만 보십시오. 아기 태어나다가 죽는 일, 엄마가 죽건 아기가 죽던 그런 일이 꽤 있었죠. 드라마보다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의외로 의학은 발달했지만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뱃속에서 이미 크면서도 많은 진행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꼭 들어오는 게 낫고 최대한 많은 담보를 넣는 게 낫고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보를 삭제하거나 담보를 줄이거나 만기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출생 이후 때는 만약에 아기가 선천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후 때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입을 하면 되고 어제 보험료 부담이 되냐? 1년 정도만 유지를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출생 시에 이제 경중의 질병이 만약에 있다라고 보더라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 보면 황달이 굉장히 많죠. 황달 이런 거는 상당히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것들, 아니면 심실, 중격 결손이라든지 사경,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아보험은 이제 언제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임신 초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여기서 보면 1차 검사가 10주에서 12주, 2차 검사가 16주인데 아기가 이제 낳죠. 아기가 10주, 20주다라고 보면 이때 만약에 검사 결과가 검사 소견이 1차 때 보면 기형아 검사를 하면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때 산모 갑상선 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자궁근종이 발견됐다든지 태아 목덜미 둘레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가입이, 이거 나오는 순간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이 수치가 정상인지를 판별을 하고 나서밖에 가입이 안 돼요. 2차 때는 뭐가 있죠? 태아 아이의 이상 소견, 뭐 다운 증후군이나, 이때는 이제 태아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기형아 검사가 가능한데요. 이런 태아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산이 굉장히 많죠. 30대 후반, 뭐 40대 임신 하신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노산이 많다 보니까 유산방지제를 많이 처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약간 불안한 거예요. 착상돼 있던 거나 그런 부분이. 그랬을 경우는 유산방지제 처방을 이제 넣는데, 그걸 먹는 순간, 복용을 하는 순간 보험가입이 바로 안 됩니다. 이 방지제를 이제 내 투약을 보통 뭐 한 달 이렇게 주는데, 다 먹고 나서 복용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20주 때 만약에 되면 한 달 뒤면 상당히 많이 흘러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뭐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도 있어도 가입이 유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무조건 일찍. 10주, 20주에 기형아 검사 있고 이때 뭐 나오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조건 일찍 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일찍 하면 보험료를 내가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보통이 20년 납, 여기 써져 있죠. 어차피 20년 내는 거예요. 보통이 20년 납, 30년 납인데 대부분이 20년 납을 넣습니다. 그러면 240회 납입인데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험료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빨리 가입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태아 특약 같은 경우는 애기가 태어나면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미리 더 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삭제도 중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2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0주까지 해도 못한 거예요. 특히 산모분들 이렇게 애기 막상 생겨도 이것저것 뭐 태아 초기에도 몸 조심해야 되니까 또 돌아다니지도 않다가 나중에 베이비 페어나 그런 데 가서 뭐 보고 뭐 따지고 뭐 하다가 22주가 넘어가면 태아 특약을 가입을 못 합니다. 22주 넘어가면. 근데 이거 가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보면 저체중아. 태어나서 1점 몇 킬로 나오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입원비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체중아, 그 다음에 신생아 질병이라든지 장애, 선천 인상 수술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출산하면서 어떤 특이한 점이 발생됐었을 때는 보험료가,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고자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그래서 22주 이내에는 꼭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22주 전에 21주 때는 기존에 산정검사를 했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하자마자 가입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좋고요. 1차 검사가 보통 10주에서 12주 때 하고요. 2차 검사가 16주에서 18주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만약에 들어가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되게 복잡해져요. 보험사에서 이제 청약을 넣죠. 뭐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이제 넣으면
보험사에서 뭐 어떤 유사망지제 맞았다 하면 계속 뭐 내라고 해요. 갑상선 수치가 높으면 정상 수치가 나왔던 것들 뭐 이제 진단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유사망지제를 맞았으면 한 달 뒤에 가입을 하게끔 얘기를 하는지, 또 중간에 유사망지제를 또 처방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도 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점차적으로 노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평균 결혼 연령도 늦게 하고 있고요. 아기 낳는 그 나이도 계속 늘고 있고요. 이제는 평균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천성 기형인 많이 늘고 있죠. 뭐 환경 호르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기가 병원 가면 병원비가 비싸요. 왜 비싸냐? 우선은 아기들은 6인실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6인실 들어가겠습니까? 신생아 특실이 있어요. 신생아실. 그 다음에 신생아가 좀 심각한 경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거기는 인큐베이터별로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뭐 태어나서 뭐 한두 살 된 애를 6인실에 넣기 쉽지 않죠. 그래서 1인실이나 특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도 넣는 게 낫다. 그리고 입원 일당을 넣으면 비싸요. 입원 일당은. 1일 이상 입원 일당은 손해보험사만 있고요. 생명보험사에는 4일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어이없게 생명보험사 거 태아보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태아보험은 손해보험사 께 더 좋고요. 특히 입원 일당 같은 경우 1일 이상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루에도 입원 일당이 입원료가 애기들은 비쌉니다. 어른들은 싼데 애기들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좋아요. 처음에 애기가 태어나면 이제 건강하면 이제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감기 자주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쭉 갖고 가고요. 좀 애가 괜찮다라고 하면 중간에 삭제하는 거예요. 입원 일당은. 왜냐, 입원 일당 하나가 뭐 보험료만 해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삭제하는 거예요. 그 애기 컨디션 보고 태어나서 딱 우리 애기가 한 6개월, 1년 지나보면 알거든요. 엄마 저 잘 먹고 잘 자라면 보통 병원 안 갑니다. 그때는 다 삭제하는 게 낫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료가, 태아보험이 보통이 요즘 뭐 100세 만기로 하면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하고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실비만 100세로 가고 특약은 30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경우는 보험료가 한 6만 원대 나오는데, 보험료가 처음에 6만 원대 나오죠. 보험료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가 처음에 6만 원대 나오다가 출생을 하면, 또는 태아특이 아까 4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저체중아, 신생아, 질병, 장애, 선천 이상, 수술비, 이게 출생하고 이제 1년 지나면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5만 원대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계속 줄어듭니다. 보통 6세 정도까지. 그 다음에 6세 이후에 늘어납니다. 보험료가. 왜냐? 이때까지 애들 병원 잘 안 가요. 갈 일이 없습니다. 6세 넘어가면서 이제 뭐 애들 뭐 뛰어다니고 뭐 하면서 다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6세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대까지 계속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처음엔 좀 부담되더라도 나중에는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손해보험사는 대표적으로 KB, 현대해상, 메리츠, 뒤에 보면 손해보험이라고 써져 있는 데고, 생명보험사는 동양, 신항, 흥국이 많은데, 우선 보험금 청구할 때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소액권은 생명보험사는 팩스로도 가능하나
10만 원 이상일 때는 원본을 줘야 된다. 원본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등기로 보내든가 해야 되겠죠? 불편하다. 라는 것이고요. 애초에 줄 생각이 사실 없는 거죠. 그 다음 손해보험사 보면 2번일 때 가볼게요. 2번일 때 보면 1일 이상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 1인실이나 특실 간다. 하루에 10만 원이 넘어간다. 근데 뭐 1분의 1일 이상 있지만 대부분은 4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좀 더 유리하고요. 그럼 담보가 중요한데 담보가 손해보험사가 역시나 태생이 다르죠. 생명보험사는 종신이나 저축성보험 쪽에 대한 태생이고 손해보험사는 원래 질병에 대한 부분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 특약이 있죠. 손해보험사는. 근데 생명보험사는 뇌출혈만 있습니다. 이게 담보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뇌출혈 그 다음에 뇌졸중 더 큰 것이 뇌혈관 이것이 거의 여기 뇌혈관 관련된 질병들은 보면 100% 다 해당돼요. 그거 제일 좋은 담보죠. 이거는 손해보험사밖에 없다. 보통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들고 싶어도 가입을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 뇌졸중이 보통이 한 60% 정도. 전체 뇌 관련된, 뇌혈관 관련된 질병 중에서는 뇌졸중이 60%. 그 다음에 뇌출혈 10%밖에 안 됩니다. 생보사는 지금 어른들이든 애들이든 그냥 여기서 뇌혈관 관련된 담보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전부 다 뇌출혈입니다. 심지어는 저게 다 비갱신형이거든요. 갱신형도 있습니다. 뇌출혈에 가뜩이나 뇌출혈 안 좋은데 이거를 갱신형으로 한다? 상당히 경쟁력이 없죠. 그 다음 보면 손해보험사는 질병 후유장애 있죠.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을 걸려서 어떤 뭐 장기나 신체 부위에서 장애율이 생길 때, 장애가 아니라 장애율. 그러니까 뭐 디스크든 뭐든 수술을 하면 기존과는 좀 다른 원상복귀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랬을 때 장애율이 있는데 이것이 3% 이상 붙으면 웬만해서는 해당이 되겠죠. 이것부터 보장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손해보험사는 있고 생명보험사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선천성으로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가 태아에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이비 페어 같은 데 가면 생명보험사 와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보험료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 보면 담보도 안 좋은데 적립보험료 왕창 넣어놓고 적립보험료가 뭐죠? 저축 개념이죠. 이거 저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애기 아플까 봐 하는 건데 적립보험료 왕창 때려놓고 거기다 담보도 뭐 뇌출혈 이런 거 들어있고 질병률도 없고 하는데 그리고 입원 일당 4일 이상인데도 보험료 왕창 때려봤습니다. 이거 왜 베이페어 왜 중간에서 이렇게 할까요? 안 팔리니까 베이페어 같은 데서 입점료 내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입점료 다 보험료에 녹아져 있고 비싸게 드는 거다 라고 봐서 베이페어에 가서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각 보험사마다 틀려요. 장단점 다 따릅니다. KB손해보험 봐볼게요. KB손해보험은 첫 번째로는 질병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8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생보사는 이거를 가입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현대해상 보면 질병후유장애가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은 8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굉장히 좋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워풀한 담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인들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그 다음에 선천 이상 수술비가 비갱신형이죠. 150만 원까지. 대부분이 갱신형인데 KB만 비갱신형이 150만 원까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 진단비가 있는데 소외감이 20%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이 소외감이 10% 보장이 되는데 KB손해보험이 20%가 보장이 되고요. 거기다 대장전막내암. 그러니까 뭐냐면 암 솔직히 애들이 걸릴 일이 없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만기를 길게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대장전망내암은 뭘까요? 대장암 초기입니다. 의외로 대장암 같은 경우 남자들 거의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죠. 대장암 초기 때 이것을 대부분 생보사는 무조건 그 손보사 중에서는 일부분 MG라든지 뭐 메르츠 몇 군데만 대장전망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일반암 분류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담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뇌종양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데 1,000만원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성장 관련 질병 입원 보장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사 대비해서 우선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 이유는 30세까지 만기를 하고 이건 KB손해보험의 장점인데 무심사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논란인 게 과연 태아보험은 30세까지 갖고 왔냐 100세까지 갖고 왔냐가 논란이에요. 왜냐? 뭐가 날까요? 30세가 날까요? 100세가 날까요? 당연히 100세가 낫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어쩔까요? 보험료가 100세까지 하면 10만원 넘어가고 30세까지 하면 한 6만원이 되는데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냐? 결국에는 30세로 하면 좋고 싼데 대신에 30세 이후 때 아기가 만약에 30세 이전에 엄청나게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험 없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현대해상에서 어떻게 했냐? 30세도 담보를 다 갖고 가고 실비만 100세로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뭐냐? 담보를 실비만 100세로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담보 수십 가지 담보는 전부 30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한 6, 7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KB손해보험 어떻게 하냐? 아예 30세까지도 다 맞추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런 담보들은 가입을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해상은 이제 이걸 연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럴 경우 KB는 30세까지 다 가고 무심사도 연장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험관, 단태아나 쌍둥이의 경우에는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KB손해보험이 가장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대해상이 판매율은 1위입니다. 왜냐? 워낙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곧 진리예요. 구댕부 CI보험이 그냥 태아보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뭐 미원, 퐁퐁, 고유명사 됐죠. 가스, 활명수. 그것이 상품명이지만 고유명사 됐다시피 태아보험은 현대해상 구댕굿이다. 아무리 KB보험 좋다고 외쳐도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됐으니까 현대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인지도가 높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특히 뭐 맘스 카페 그런 데서 엄청나게 홍보를 잘했죠. 현대해상에서 잘 마케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좀 잘 먹혔던 것이 또 인지도도 있지만 각 담보별로 만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어떤 보험은 만기를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KB도 아까도 보다시피 전부 30세로 하거나 전부 100세로 해야 되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실비는 100세, 어떤 담보는 30세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고요. 시험관 악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시험관 악일 경우는 현대해상 걸로 드는 게 낫고요.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뭐냐면 우선은 보험료가 비싸요. 워낙 뭐 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보장이 옛날에는 좋았습니다. 현대해상이. 담보도 좋았는데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엔 맛집으로 계속 팔다가 체인점 내고 맛 안 좋아지고 선불 내고 음식점 가면 거기다 서비스 안 좋아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음식값 비싸지죠. 그만큼 현대해상도 지금 브랜드 네임은 굉장히 좋지만 지금부터 이제 마진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엄마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더 지금 크다. 왜냐면 이런 자세한 것까지 누가 안 알려주거든요. 그냥 현대해상 하고 싶다 보면 설계사들도 일일이 얘기하기 귀찮죠. 그래서 그냥 이거 가입시켜 주는데 단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KB가 질병의장애가 8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현대해상이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 진단비를 봐볼게요. 소외감이 10%, 아까 KB가 20% 줬는데 소외감 10%밖에 안 주고, 그 다음 대장전막내암, 어른들 많이 걸린다라고 했죠. 요거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0상이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장암 이런 거 뭐 젊은 나이에도 걸리는 케이스도 있죠. 거기다가 암 직접 치료 입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0세로도 갖고 가거든요. 100세일 때는 이거 안 좋아요. 그리고 암 직접 입원 일당도 4일 이상밖에 안 된다. 아까 KB에서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1일 이상 담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4일 이상 담보밖에 없다. 선천 이상 수술비가 갱신형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혼합 설계가 되어 있다. 아까 KB는 다 비갱신형이었죠. 갱신형 특약이 많아졌다. 3년 이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갱신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갱신형 없었는데 계속 생기고 있고요. 30세 이후 특약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세 이후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끝나면 KB는 이제 연장 기능이 있는데 무심사죠. 아기가 뭐 이제 커서 어떤 질병이 좀 중대 질병이 있더라도 무심사로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30세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힘들다. 그 다음에 한화손해보험을 많이 드는데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 이거는 뭐 또 어린이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고요. 메리츠가 또 어린이 보험을 많이 내 마음 같은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태아보험까지에서는 조금 딸리긴 하는데 우선 한화 거부터 가볼게요. 우선 쌍둥이 때는 한화가 낫다. 대신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뭐 가져오라는 것들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 이상 수술비가 비갱신형이다 라는 거 좋고요. 단점은 질병후유장애가 마찬가지로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외감 10%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4일 이상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질병 입원 일당이 최대 3만 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즉 5만 원짜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애기들 병원 입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특실 아니면 1인실밖에 안 되는데 이거 5만 원 가입 불가라는 게 좀 클 수가 있고요. 30세 이후에 연장 불가하다. 그 다음에 메리츠는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아보험까지 좀 보면 우선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단태아로 봤었을 때는 이제 심사 조건이 유리합니다. 딴 데서 이제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메리츠는 받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실비 30세, 실비 100세, 특약 30세 만기조도 가능하고요. 단점은 질병 후유 장애가 없다. KB가 8천, 현대와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2천이 가입이 됐죠. 하지만 메리츠는 없다. 치명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선창성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에 있는데 선창성을 보장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전혀 없고요. 암진단비 소외감 10%밖에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세 이후에는 특약 연장 불가. 그 다음에 30세 이후, 그러니까 재가입할 때 질병이 있었을 때는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삼성화재가 있어요. 자녀보험 뉴 엄마 마음에 쏙 드는, 다들 이름이 잘 졌죠.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질병, 신체 생활자금 가입 가능하고요. 다른 데는 없는 담보죠. 가입 금액은 1억까지도 된다. 대신 삼성은 비싸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쌍둥이 보험 가입 시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때는 삼성, 그 다음에 한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가 고해감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받아줘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 1200까지도 되고요. 타사는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신생아는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태어나면서 뇌출혈, 그러니까 머리 쪽에 눌려갖고 뇌출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11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얘기했죠. 입원 일당이 애기들 뭐 중환자실 들어가면 비싼데 11만 원까지 된다. 타사는 5만 원인데. 그러니까 뭐냐, 좀 아이가 조금 가졌을 때 좀 불안하다고 싶으면 삼성화재로 드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장애 출생 시 300만 원까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삼성화재는 인지도가 낮아요. 인지도가 우선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장 조건이 좋죠. 보장 조건이 좀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대신에 보험료가 제일 비싸다. 결국에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KB손해보험이 질병우려가 8,000, 현대해상 2,000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에서 소외감의 지급 범위가 10%인데 20%다. 대장전막내암 가입금액 100%다 주는데 나머지 10%, 메르츠화재 100%, 대장전막내암 100%.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및 선철 이상 수술비 비갱신형, 현대해상 갱신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질병 입원을 때 봐볼게요. 그러면 최대 5만원, 하나손해보험은 3만원밖에 안 들어가죠. 최대 5만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유리하다. 왜냐면 입원할 때 나중에 지운다고 얘기했죠. 태어나서 괜찮으면 나중에 삭제합니다. 삭제한다고 얘기했죠. 대신에 태어났을 때 입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5만원까지 가입하고 나중에 지우는 방향, 아니면 지우지 않더라도 3만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처음에는 많이 드는 게 좋다 볼 수가 있고요. 연장 기능이 KB가 있죠. 30세 때까지 만기로 갖고 가면 보험료도 싸고요. 처음에 100세로 가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30세로 갖고 가면 싸고, 나중에 연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KB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대해상이 가장 좋았었죠. 하지만 이제 위치가 바뀌었고, 각 보험사마다 정책적으로 미는 보험이 다 틀려요. 태아보험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도 그렇고요. 어린이 보험 메르츠화재가 제일 좋고요. 질병의장에는 흥국화재가 지금 현재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손해보험은 넘어갈 것 같고, KB손해보험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좋은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태아보험은 여기도 좋지만 각 보험마다 제일 좋은 데가 다 달라요. 태아보험 같이 이거 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